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아무 말도. 다음엔 천주교 신도들을 잡으러 왔다. 나야 천주교도 아니니 아무 말도. 드디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치의 폭정에 저항했던 마틴 니밀러 목사가 했던 비유입니다. 권력의 폭정이 배양한 심리적 불안과 억압으로 표현과 언론의 의지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언론의 의지가 사라지기 전 상식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이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150억 원 영탁 모친 갑질 논란 속에서도 영탁의 예능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천영조 측과 소속사 그리고 영탁 모친까지 연루된 끝없는 분쟁 속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영탁만큼은 이 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광고업체나 TV 방송에 나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가수 영탁 모친의 갑질 논란이 주제였던 실화 탐사대 방송 이후 대중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논란이 된 영탁 모친과 가수 영탁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아 대중의 비판이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인 아들 영탁을 대신해 모든 계약을 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영탁 모친이 예천 양조 측에 했던 행동들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로 주를 이루었는데요. 연 매출 5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예천 양조 측에 영탁 덕분에 성장했으니 현금 20억 원과 전 제품 7고가의 15%, 예천 양주의 지분 10%에 대한 3년 계약 조건을 합친 금액 150억 원을 요구하는 자필 메모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탁의 홍보관을 10억 원이 넘는 땅을 사서 건립해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광고 모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회사에 번번하게 드나들며 최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왔으며 공장 네모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지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금과 물품 대금 없이 대리점 2군데를 내놓으라는 등의 이야기는 정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갑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진짜 가수 영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탁 모친만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인 상표 출원에는 박영탁의 영탁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밀라그로라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는 영탁을 제외한 유명 가수는 없는 말 그대로 영탁 1인 소속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해당 소속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영탁을 제외한 한림이라는 다른 가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영상 24개 중 20개 가까이가 영탁의 영상이고 조회수 역시 영탁의 영상을 제외하면 3,500을 넘긴 영상이 없을 만큼 영탁이 소속사의 핵심 가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영탁이 소속사인 밀라그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발매되었을 당시 밀라그로는 마케팅 업체 대표인 김모 씨에게 실시간 차트 진입을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아져 환불하는 과정에서 영탁의 소속사와 마케팅 업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나 영탁 소속사는 현재 예천 양도 측이 한 것과 같이 상황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가수 영탁도 역시나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마케팅 업체 대표가 8천만 원을 받았고 실제 다수의 계정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스트리밍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관계사들과 파트너사들에게 간혹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렸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치사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연 기획사인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영탁 콘서트에 관련한 우선 협상 계약을 체결하고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영탁의 소속사를 고소했습니다. 당시에도 밀라그로는 계약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디온컴은 협의한 적도 없으며 업무를 종료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온컴의 주장에 의하면 음원 사재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해당 금액이 필요하다며 총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고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개인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밀라그로 대표 A씨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온컴 관계자는 A씨의 녹취 기록과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와 협상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계약 무효라고 했으며 최근에 연락했더니 내가 언제 주기로 했냐 고소해라 며 생판 모르는 사람 대하듯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영탁 소속사 매니저로 일하던 조 씨는 2020년 3월 같은 소속사 연예인이 영탁의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첫 근무날로부터 약 7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입사 3개월 이후부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 대표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뤘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개했는데 총 2,600만 원의 급여 및 수당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탁의 소속사 밀락으로 A 대표는 터무니없다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부정했지만 상식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세종을 법률 파트너로 두고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일개 개인인 매니저가 터무니없는 소설을 써가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소속사도 아니고 유명 가수로는 딸랑 영탁밖에 없는 소속사가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저렇게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탁 측 소속사가 예천 양조 측에 하는 행태도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영탁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60대 모친이 예천 양조 측에 지금은 영탁이가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밀락으로 소속사 대표가 상표 등록 출연을 해놨는데 라고 말했으며 실제 영탁이라는 건에 대해서 상표 출연을 한 것은 밀락으로 인터내셔널이란 소속사였습니다. 제33류라고 해서 막걸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상표 출연한 것인데요. 영탁 모친은 이것을 가족 명의로 바꿀 것이고 밀락으로 대표에게는 계약금의 4분의 1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델료를 받고 광고에 참여했던 영탁 막걸리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자 영탁의 소속사가 막걸리 부분 상표 출연을 하여 가족 명의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고 그 4분의 1은 영탁 소속사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에서는 연예인들에게 광고를 맡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대박이라도 나게 되면 해당 연예인이 상표 등록을 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 판매처를 찾아가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상품 생산을 해버리면 작은 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가수 영탁 또한 예천 양조 측과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해시태그로 달았다가 모두 삭제 후 또다시 최근 해당 글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마디로 팬심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탁 자신 SNS이니 뭘 올리든 뭘 삭제하든 상관은 없지만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하다는 것이죠. 실화탐사대 방송실은 내용을 삭제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시 올리면 영탁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나는 당당하다. 그러니 팬들도 끝까지 나를 믿고 지지해줘라. 이런 생각을 올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는 행동으로 세상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가수 영탁은 모친을 갚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에서 영탁과 관련된 많은 문제거리들이 영탁 본인 자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언제까지 웃으며 활동할 수 있을지, 대중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시간으로 해결되도록 허용해 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 이후에 30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를 하면서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할 날들을 가족, 멤버들, 팬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이 곡을 선물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사건을 마치 끝난 것처럼 말했는데요. 영탁의 예능 출연이 과연 비즈니스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스마트한 행보인지 아니면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인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뚝심인지 가수 영탁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뒤에서 팬심을 자극하고 전혀 상관없는 탑6를 이용하여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진짜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정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것을 어머니부터 소속사 밀락으로 애꿎은 탑6 거기에 로펌 세종까지 여러모로 진실을 겹겹이 가림용으로 그만 이용하시고 예천 양조처럼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봅니다. 이에 따른 네티즌 반응으로는 똑바로 알고 이야기해라. 인성 좋기로 소문난 영탁이 왜 참 사람 바보 만드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 영탁님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냐? 협상이 안 됐으면 끝난 거지. 1억 되는 회사를 50억으로 만들어줬는데 망하게 했다고? 영탁씨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실망입니다.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음원 사건도 생각납니다. 사필 규정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쇼하고 있네. 영탁 솔직하게 쿨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시죠. 뻔뻔하게 방송하지 말고. 뉴스의 예천 양조는 모자이크 없고 영탁 관련은 전부 모자이크. 결과는 뻔함.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것임. 영탁 팬들도 등 돌릴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설마 아닐 거라고 억지스레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지만 진실이란 놈은 강합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사기꾼일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예천 양조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끝날까요? 진실을 왜 밝히라고 하겠습니까? 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일까요? 왜 많은 대중들은 이러한 일에 나의 일처럼 분노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진실을 알아도 나는 침묵하면 나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소신 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